경북 지역 산불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무려 4만 5천 헥타르, 축구장 6만 7천 개가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6만 7천 개의 축구장. 최대 피해를 남긴 괴물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이 산불을 잡을 수 있는 고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이라는 분석도 나오던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이 산불 지역에요. 1에서 3mm로 아주 소량이긴 했는데 밤사이에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이제 경남 산천 등 평균 진화율이 86%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조금 전 오후 1시쯤에는 경북 산불 전체의 진화율이 94%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한동안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 소방당국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주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서요. 오늘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졌는데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온 것 역시도 희소식이라고 합니다. 예, 말하자면 지금이 골든타임인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산림청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내린 비로 연무가 적어져서 시야 확보가 유리하고 기온이 다른 날에 비해 낮아 산불 진화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진화 헬기와 진화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자, 헬기도 총동원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리산을 사수하기 위해서 헬기까지 총 동원이 됐고요. 이 동원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산불 진화 헬기가 지금 86대 동원이 됐고요. 진화 인력도 5,587명, 그리고 진화 차량도 695대까지 그렇게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헬기까지 동원이 되니까 헬기가 지금 살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지리산 지역으로 저렇게 집중적인 이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안내까지 지금 이루어졌냐면은 산천군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마을 인근에 물 투하 지역 아래에 계실 경우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산불도 그렇지만은 이 진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워낙에 지금 불이 크게 나서 이 진화가 크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진화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대피하라는 그런 지금 안내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물을 뿌려놓는 지역도 있어요. 산불이 오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도 대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의성 산불, 여기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불이 번지는 속도에 대해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확산 속도는 시간당 8.2km에 지금 달합니다. 과거에 그 2019년도 속초 고성 산불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록된 시간당 5km, 5.2km보다는 훨씬 빠른 확산 속도를 보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확산되는 속도가 시속 8.2km. 이게 어느 정도나 빠른 겁니까? 사람이 숨차게 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뛰어서 대피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이 나보다 먼저 앞서서 번진다는 얘긴데요. 위성으로 열 탐지를 해서 불길이 번진 방향과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속도를 분석한 사진입니다. 빨간색 점은 25일에 불이 포착된 화점입니다. 그런데 새벽 3시부터 불과 12시간 만에 지금 내륙에서 동해안까지 무려 51km를 12시간 만에 이동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속도가 시속 8.2km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바람의 속도가 초속 27m인 것으로 가정을 했다면 이 바람의 속도는 태풍급 강풍인데 여기에 불티가 올라타서 날아가는 비화 현상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뛰는 속도랑 비교를 해보면요. 사람이 뛰는 속도가 시속 7.17km 정도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빠른 건데 보통 걸음으로 가면은 3.42km고 빠른 걸음으로 가면 5.63km 정도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노인들은 어떻게 저 속도를 따라잡아요? 따라잡을 수가 없죠. 젊은 사람이 사력을 다해서 뛴다고 하더라도 7.17km를 1시간 안에 달려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1시간 동안 숨차게 뛰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불길은 숨차지 않습니다. 8km를 1시간 동안에 순식간에 확산되는 데다가 특히 방향을 산악 지역에서는 방향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사방으로
불티가 흩날리는 이른바 도깨비 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대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불이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 오는 거 보고 대피하면 늦는다는 겁니다. 아직 뭐 우리 마을은 괜찮은 것 같다. 불 안 보이니까. 불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불길이 오른쪽으로 간다, 동쪽으로 간다, 서쪽은 괜찮겠지. 화재 전문가는 또 다른 변수가, 바람과 관련된 또 다른 변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오늘 오후부터 바람도 더 강해지고 북풍, 한마디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 이런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진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좀 이거에 맞춰서 또 바뀌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동풍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불길을 동쪽으로 몰던 강력한 서풍이 북서풍으로 변할 것이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향이 바뀌었지만 이 피해 지역의 이제 북서쪽, 서쪽에는 소백산맥이 있습니다.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굉장히 이제 풍속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만만치 않은 강풍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골짜기와 같은 곳은 풍속이 굉장히 세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심에서도 빌딩 사이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렇듯이 좁아지는 지형에서는 순간적인 돌풍이 일어날 수가 있고 앞으로도 진화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니 끝까지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최초의 발화 지점, 특히 의성 산불 시작된 최초의 발화 지점이 사진으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불이 시작됐을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네, 그 의성 산불 최초 발화 지점이 경북 의성군 괴산리 야산의 한 묘소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 묘소 주변은 폐허로 변해 있고 이 노랗게 경찰 통제선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변 산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현재까지 의성 산불 최초 발화는 성묘객의 실화에 따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묘소 옆에서는 라이터와 소주병 뚜껑이 놓여 있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라이터가 있었어요? 라이터? 아니, 저건가요? 아직도 있네요. 일각에서는 아니 성묘하는데 라이터가 왜 필요하냐 이런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묘객들로 인한 화재가 꽤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성묘를 하고 나서 쓰레기를 산에서 태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불이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강진에서, 전남 강진에서 성묘하고 나서 생활 쓰레기를 태우다가 화재가 났고 그로 인해서 25기 묘가 불이 탔다고 합니다. 와. 사실 이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내려가거나 그렇게 그렇죠. 했잖아요. 왜 거기서 태우겠다고 하다가 이게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귀찮아서 처치가 귀찮아서 거기서 그냥 태워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고요. 쓰레기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제사 지내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지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 조상을 보낸 인사 차원에서 이 지금 제사 대상의 이름을 쓴 지방을 갖다가 산에서 태우는 거예요. 산에서 태우고 거기서 태우면서 또 이제 뭐 좋은 뭐 운명도 빌고 이제 그런 건데 예. 그러다가도 또 실제로 화재가 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2021년에 70대 아버지하고 40대 아들하고 경북 영천에서 지방을 태우다가 화재가 난 적이 있다고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좀 돌아가신 분이 담배를 평소에 태우시다 보면은 이 묘지에다가 이제 담배를 꽂아 놓는 그렇죠. 거나. 담배 꽂아 놓는 것도 있고 또 향초를 갖다가 놔두었다가 산불 원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향초를 끄지 않고 그냥 뭐 저절로 꺼지겠지 하고서는 그냥 두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때 이런 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태행산 정상에 인화물질이 뿌려졌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래요. 산에 인화물질이 뿌려져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10분쯤 태행산 정상에서 신호 냄새, 그러니까 뭔가 기름이나 이런 냄새가 난다라는 신고를 접수를 했다는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지금 현장 당시 사진인데요. 정상 데크에 폐오일로 추정되는 물질이 뿌려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 사진인데요. 이게 뭐예요?
그 뭔가 인화물질을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기름통입니다. 3, 4일 전부터 뿌려져 있었다라는 등산객 진술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태행산 주요 산책로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CCTV를 확보해서 용의자를 추적 중인 상황이고요. 이 물질을 수거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도 의뢰했습니다. 저걸 누가 왜 뿌렸을까요? 그 경찰에서는 방화 목적보다는 이 백패킹족을 차단하려고 뿌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패킹이라는 게 등산을 다니면서 이제 간단한 짐을 꾸려서 뭐 1박이라든지 이렇게 하이킹이나 등산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산에서 뭐 못 자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에 워낙 이렇게 최근에 야영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등산객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그 등산객들이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냄새나게 그냥 티너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뿌려놓은 걸로 추정은 되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이런 이제 그 산불 피해가 심한 상황에서 이런 이제 조치가 과연 정당한 조치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방화 목적이 이렇게 아니더라도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를 산림에서 금지할 수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하다가 위반되고 적발이 되면 30만 원에서 혹은 이제 10만 원에 해당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